안녕하세요. 비일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에 와서 첫 촬영을 한 게 찾아보니까 벌써 5년 전이더라고요. 5년 전에 와서 처음 샘플하우스를 소개를 했었던 현장인데요. 이렇게 5년이나 지난 다음에 또 와서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다른 샘플들도 계속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던 현장이에요. 전체 계획은 200세대였는데 중간에 분양을 하다 보면 필지를 합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132세대가 됐습니다. 그럼 5년 동안 계속 미분양이었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선분양 진행을 했던 곳이에요. 고객분께서 와서 필지를 선택하면 맞춤 시공을 했었던 현장인데 지금은 이제 집이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만 남아 있고요. 이제는 맞춤 시공이 아니라 완성된 집, 남아있는 집들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저렴한 가격대가 4억 2, 3천에서부터 오늘 제가 촬영할 집은 1억 1천만원 할인해서 6억 5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이 제일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단독주택 또 관심이 있었던 분들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마을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 저 끝에 있는 집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리뷰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만 소개를 했었던 유튜버 꼬꼬마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저 집이었고 그때는 다 이렇게 비어져 있었거든요. 빈 필지가 많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빈 필지는 없습니다. 자녀 세대 분양 중이다 보니까 집들을 그냥 다 완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 집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남은 집들을 다 둘러보니까 그래도 컨디션이 이 앞에 있는 집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할게요. 더보기 설명란에 제가 자세히 기재를 해 드릴 거니까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오폐수 직관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도 없고요. 철근 콘크리트는 아닙니다. 목조 주택이고 외장은 모노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도 있고요. 대지 면적이 58평인데 도로집은 11평 제외하면 47평이니까 땅은 큰 편은 아닙니다. 건축 면적은 다락방까지 49평이고요. 자, 벙커 주차장은 현재 리모컨이 없어서 제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열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차 공간은 진짜 많이 넓더라고요. 제가 볼 때 경차를 대겠다 그러면 한 4대도 주차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기본은 2대인데 옆 공간도 남잖아요. 그래서 중형차 2대, 경차 1대면 3대 주차가 가능하고 충고도 3,500 정도 되니까요. 1톤 탑차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차 가능한 아주 널찍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 셔터는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 저 안쪽에 설치가 또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계단은 처음에 오시면 제가 볼 때 이거 경사가 좀 있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위로 조금 많이 뻗어 있습니다. 올라오면 부동수전 설치가 된 게 확인이 되고요. 좌측으로 틀면 여기서부터 마당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마당도 넓지는 않지만 그냥 딱 관리하기 좋을 정도, 쓰기 편할 정도의 마당입니다. 디딤석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으로 가면 옆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메인 마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공간입니다. 자, 이 측면에 옆집이 바로 좀 붙어 있죠. 펜스로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집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면 뷰는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앞에 집이 있긴 한데요, 나무들로 가려서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높아요. 벙커가 있기 때문에 앞집보다는 높은 편이라서 이 앞에 집이 있어도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측면도 괜찮습니다.
자, 거실 앞은 방부목 데크가 아니라 석재 데크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여기 하나 더 설치를 해놨네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방화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대 현관은 그냥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일괄소등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요. 정면에 신발장은 4칸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3연동 중문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좌측으로 틀었을 때 거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가 주방인데 거실이 여기서부터 보면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는 거실보다는 다이닝룸처럼 쓰라고 이 공간을 조금 넓게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거실은 이 정도가 됩니다. 4인 가족이 쓰기에 딱 적당한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파는 6인용 이상의 대형 소파도 충분히 설치는 가능하겠죠. 자,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방향은 완전한 서양입니다. 지금 5시 한 50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가 요 위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완벽한 서양이라서 오후에는 거실 쪽으로 해가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호는 미국식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또 마당 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연결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식탁을 갖다 놨는데 꼭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주방 쪽에 보면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레벨이 좀 낮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의자를 갖다 놓으면 2인용, 3인용 식탁으로 가능한데요. 이왕이면 이 뒤에도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는 그냥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식구가 많지 않으면 식탁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를 그대로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바로 식탁으로 쓰시고, 식구가 좀 많은 편이다, 한 4인 가족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또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겠죠. 주방의 전체 크기는 와이드한 편입니다. 폭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안쪽에서 보면 이 주방의 메인 공간도 넓죠. 그래서 동선이 편리한 디귿자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쪽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다 그냥 수납장이고, 주방 창 있는 쪽은 상부장을 없앴어요. 그래서 창을 좀 키웠죠. 개방감을 살렸습니다. 후드가 있고,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전부 다 하이라이트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를 해놨고요. 싱크볼은 사각형에 좀 깊습니다. 그래서 물이 밖으로 잘 튀지 않습니다. 주방 창 너머로 보는 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집들이 있지만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자, 한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는 계단 아래 서비스 공간이고요.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자, 이 다용도실은 요 폭이 좀 좁지만 워시타워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다용도실은 세탁실 전용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의 층고는 2,5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상의 층고로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안쪽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양변기 새는데, 그리고 안쪽에는 욕조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는 방이 없이 이렇게 생겼고, 올라가는 계단은 한 86cm 정도 되니까 여유 있는 편입니다. 많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에는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고요. 한쪽에 아래층에서 보셨죠? 다용도실 같이 생긴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다용도실보다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2층에 첫 번째 방, 에어컨이 있고요. 자, 이 방은 북박이장이 설치가 돼서 좀 좁아지긴 했지만 전체 크기로 봤을 때는 한 2,800 정도, 가로폭이 그 정도 되는 방인데, 북박이장이 생겨서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 보이는 거죠. 북박이장이 보통 60cm 정도, 조금 더 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방 크기는 좀 큰 편인데, 넉넉한 편인데 북박이장이 생겨서 좀 좁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 하나가 있고요.
안쪽에 2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역시 환기창 있고요. 욕조는 빼고 이제 샤워 공간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2층의 큰 방, 안방으로 봐야 될 그런 방인 것 같아요. 에어컨은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많이 큰 편입니다. 방 두 개를 합쳐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방은 좀 많이 키워놨습니다. 안방에서 보는 뷰 좋습니다. 예, 마당하고 똑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이 앞에 지금 건물은 있어도 여기보다 이렇게 한참 낮죠. 그래서 가려지는 게 없고요. 해가 저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안방입니다. 자, 여기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많이 넓진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사람 한 2명 정도가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담소를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나와서 보면 여기서 보는 정면 뷰 괜찮고요. 측면에 전봇대 2개가 살짝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전기 콘센트는 있는데요. 이 공간에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안방이니까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은 폭은 조금 좁은 편인데요. 그래도 깊이는 조금 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수납이 많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 드레스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방 공간에는 따로 욕실은 확보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다락방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면 다락방은 또 굉장히 넓습니다. 자, 여기를 침실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공간이 넓어서 여기까지 침실로 활용한다 그러면 방은 3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가족실로 쓰겠다 그러면 2층에 방 2개가 전부입니다. 한쪽에 수납장이 쭉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은 넉넉하게 가능하죠. 자, 그리고 층고인데요. 여기가 한 2m쯤 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낮아지긴 하는데요. 이 등이 있는 라인까지 와야 제 머리가 닿기 시작합니다. 한 이쯤 돼요. 이쯤 오면 제 머리가 닿으니까요. 그냥 여기 메인 공간, 중간 라인 정도는 성인이 다 서서 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락방은 난방이 현재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는 분이 전기 패널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전기 패널 설치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완성할 때 전기 패널을 안 깔아 놨대요. 그래서 나중에 뭐 깔아 달라고 하면 요거는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락방의 바깥에 나와 보면 이런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테라스로 보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그냥 베란다가 하나 더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는 전기 콘센트는 있는데 역시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고요. 난간은 강화유리 제작이 되어 있어서 파손될 염려는 크게 없습니다. 3층 다락방 베란다에서 보는 이 뷰 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앞집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뷰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오늘 단독주택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집의 가격이 본 분양가가 7억 6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할인해서 1억 1천을 할인해서 6억 5천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이제 던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 정도 지금 할인된 금액에 요 정도 느낌의 도시가스가 되는 파주의 단독주택 찾으려면 운정 신도시가 아니라 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운정 신도시가 굉장히 가깝게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6억 5천에 벙커 주차장이 있고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요 정도 가격 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